자, 이번 시간에는 테마 원의 방정식 단원 뒤에 몇 가지 문제 좀 같이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자, 5번인데요. 자, 요 방정식이 3, 4분면 위에 있는 원이어야 된다라고 돼 있어. 자, 우선 원의 방정식은 저렇게 일반형으로 전개가 되어 있으면 표준형으로 완전제곱식으로 변형해줘야 되겠죠. 자, 일단 변형을 좀 해보겠습니다. 완전제곱식 변형을 해주게 되면은, 자, 일단은 넘겨주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4의 제곱, 5의 제곱이 지금 더 들어가기 때문에 우변에도 똑같이 더해 주시고요. 자, 우변 정리해 주시면은 제가 이제 어떻게 되냐? 제가 이제 보니까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22가 될 것 같네요. 자, 3, 4분면 위의 원이다 라고 돼 있어. 자,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보니까 우선 이 원의 중심인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를 좌표 평면에 나타내 볼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가 될 것이고요. 자, 근데 얘를 이제 내가 원을 3, 4분면에 존재하게 그리면은 자, 요런 게 있을 수 있고, 자, 근데 반지름을 더 크게 하면은 이렇게 Y축에 맞닿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반지름을 크게 했을 때 Y축에 먼저 맞닿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길이가 지금 4고 이 길이는 지금 5이기 때문에 길이가 짧은 4, 즉 Y축에 먼저 맞닿아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근데 지금 Y축까지의 거리가 4인데 지금 Y축에 접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여기 점에서 요 점에서 Y축에 접하는 상황이야. Y축에 접하는 그 접점은 3, 4분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3, 4분면에만 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 반지름이 4보다 작아야 되겠다 라는 식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반지름은 이제 어떻게 식을 세워줘야 돼? 이제 루트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22가 되고 얘가 이제 반지름 4보다 작다 라고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애초에 이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22 원의 방정식의 우변인 반지름 제곱에 해당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제곱은 항상 어때야 됩니까? 반드시 0보다 크다라는 조건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등호는 여기서는 들어가면 안 된다. 반지름이 0일 수 없으니까. 자, 요거 이제 풀어주시면 되겠고, 자, 요 식은 양변 제곱해서 16보다 작다 연립해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자, 9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의 좌표를 구해봐라. 자, 일단 X축, Y축으로 한번 그려보게 되면 저기 무슨 상황인가? 자, 마이너스 3,1. 자, 대략적으로 찍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 5,5라고 하고 저기 ABC라고 이제 이름 달아줄게요. 자, C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다. 한 대략 요 정도쯤이라고 둘게. 자, 그러면 요 세 점을 이제 연결해서 어떤 삼각형이 만들어질 것인데, 자,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의 좌표를 물어보고 있죠. 이 삼각형의 외접하는 원의 중심을 물어보는 건데, 자, 우리 이 세 점을 지나는 어떤 원을 이렇게 한번 좀 그려보게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어떻게 이것을 풀어주면 되냐? 결국에는 이 원이 이 세 점 ABC를 지나기 때문에 원이 저 세 점을 지나기 때문에 우리 원의 방정식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요, 이 일반형에다가 저 세 점의 좌표를 대입을 다 해서 abc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이죠. 16번 확인해 보시면 자, 요 원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고 y축과 저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돼 있어. 자, 요거는 우리가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보시게 되면 그림을 자, 봅시다. 자, 지금 두 점 A, B에서 만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 한번 좀 가정을 좀 해볼게. 자, 대략 한 요렇게 원을 한번 좀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원을 한번 그려볼 건데 한 대충 이 정도. 자, 이렇게 그려볼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그려가지고 우리는 이제 여기 왼쪽에 있는 점을 A, 오른쪽 B, 자, 위에 C, 밑에 D라고 이렇게 축과 만나는 점을 표시를 했고요. 자, 이제 A의 좌표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0이고, 자, B는 이제 6,0이야. C는 0,3 플러스 루트 21. 자, D는 0,3 마이너스 루트 21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네 점을 지나는 원,
있는 거니까 결국에는 우리 아까 그 문제처럼 자,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여기 다 대입해서 구해주시면 다 나오긴 하겠지만은 자, 조금 느낌 있게 한번 좀 풀어봅시다. 이게 원의 대칭성 때문에 지금 여기 A와 B 있죠, 여기 지금. 근데 이 A, B의 선분 A, B의 중점이지, 중점. 자, 요 중점은 원의 중심과 X좌표가 일치할 거야, 일치할 거. 수직일 거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로요, 이 선분 CD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선분 CD. 자, 선분 CD도 이제 여기 있는데, 여기 선분 CD. 얘네들의 중점도 결국에는 이제 그 원의 중심과 Y좌표가 일치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중점 좌표만 좀 구해줄 수 있으면은 우리 원의 중심 좌표 구하는 게 수월할 것 같아요. 자, 먼저 이 선분 AB의 중점의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중점의 좌표는 자, 더해서 나누기 2였죠. 마이너스 2와 6을 더해서 4 나누기 2 해주면 2,0. 자, 선분 CD의 중점 확인해 보시면 자, 선분 CD의 중점은 이제 자, 이거 Y좌표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0,3이 나올 겁니다. 자, 결국에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요 2라는 놈이 선분 AB의 중점 2가 X좌표, 그 다음에 선분 CD의 중점 Y좌표가 원의 중심의 Y좌표가 돼서 중심은 2,3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심으로부터 우리 그 원 위의 4점까지의 거리는 반지름이 되겠죠. 그 반지름을 한번 여러분들이 두 점 사이 거리로 이용해서 한번 구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자, 문제 보시면 자,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고 두 점 AB에 대해서 저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 최소를 한번 구해보라 라고 돼 있어. 자, 우리 이제 저거를 변형을 좀 해줘야 되겠죠. 자, x-5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자, 얘 넘어가면은 이제 마이너스 9가 되고 여기 25가 더 더해지니까 16이 되는 것을 확인했고요. 자,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보시게 되면은 항상 그림을 좀 그려보셔야 돼. 자, 5,0이 있고 중심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4인 원을 이렇게 한번 좀 그려볼게. 이런 식으로. 자, 두 점 AB도 한번 표현해 봅시다. 두 점 AB. 자, A는 지금 여기 보니까 마3,2라고 돼 있죠. 한 대략 요 정도쯤이라고 찍고요.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B 마3,8이네. 아, 여기 위에 있겠네. 자, 그러면은 삼각형 PAB의 넓이의 최대 최소의 합을 구해라 라고 돼 있어. 자, 지금 이 삼각형 PAP 선분 AB를 일단 긋고 P는 원 위의 점입니다. 이렇게 점을 잡아주게 되면은 자, 요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데 저 P가 원 위를 움직이다 보면은 결국에 넓이가 최소가 되는 순간이 있겠죠.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줄 거냐면은 이 선분 AB의 연장선을 한번 좀 잠깐 그어볼 건데 우리 저 선분 AB를 저 삼각형의 밑변이라 보자. 밑변. 그러면은 점 P에서 밑변을 향해서 수선의 발을 내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주게 되면은 이게 높이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결국 선분 AB는 이미 두 점 AB가 정해져 있는 선분이다 보니까 높이가 최대일 때 최소일 때로 삼각형의 넓이가 결정이 되겠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높이의 최대 최소를 좀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이의 최대 최소. 자, 어떤 순간일 때가 높이가 최대 최소이냐 확인을 좀 해볼 건데 어떨 때인지 보세요, 이거. 자, 우리는 높이가 가장 짧은데 원 위의 점이다. 그러면은 결국에 이 선분 AB 있죠? 요 선분 AB. 자, 얘랑 평행한 선을 그어주면 되거든. 평행한데 이렇게 그어지는 순간이 있고 그 다음에 평행한데 이렇게 그어지는 접선이 있을 거야. 그 두 접선의 접점일 때 여기하고 여기 두 점 보이시죠? 이 두 점일 때가 결국 높이의 최대 최소가 됩니다. 확인해 보시면 자, 이렇게 만약에 그 원을 삼각형을 이렇게 그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결국에는 높이가 어떻게 됩니까? 높이가 자, 결국 요 길이가 이제 높이가 되겠죠. 요 길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길 때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가장 길 때. 자, 가장 길 때는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초록색 해서 이렇게 그어질 때가 이제 높이 최대겠다. 그래서 이때 높이는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높이가 되겠다라는 거죠. 자, 결국에 높이는 이제 우린 결국에 이 원의 중심을 지나는 것으로 확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원의 중심을 결국 지나기 때문에 우리 이 좌표 이용해서 높이 한번 구해보시면 되겠고
자, 23번 봅시다. 23번. 자, 23번 보시면, 자, 요 원 위에 두 점 AB가 있을 때 저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원 위에 한 점과 그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방을 구해라 라고 돼 있어. 자, 우리 이 선분 AB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은 우리 높이가 최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높이가. 자, 근데 이 높이가 어떨 때 최대이냐? 지금 이렇게 원의 중심을 지나는 밑변에 수직인 직선을 긋습니다. 밑변에 수직인 직선 이렇게. 자, 수직인 직선을 그었을 때 결국에는 그 수직인 직선이 이 원과 만나는 점이 있죠, 그죠? 이 원과 만나는 이 점일 때가 우리 진짜 최대가 되게 하는 점입니다. 이 점일 때가. 자, 왜냐면은 지금 밑변은 이미 길이가 정해져 있어. 밑변의 길이는 정해져 있고 결국 높이가 어떨 때 최대인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데 결국 이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만큼 이렇게 이제 나아간 그 점이 결국에는 높이가 가장 길 때라는 겁니다. 그냥 뭐 어설프게 예를 들어서 뭐 요런 점들 있죠. 요런 점들 해가지고 요런 거가 최대가 되는 게 아니고 가장 우리 이제 넓이가 최대가 될 때는 이렇게 높이가 가장 길 때 그거는 원의 중심을 지나는 수직인 직선을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야. 결국 우리는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 방정식에 대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 이거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5번을 확인해 봅시다. 자, 이 문제. 점 A와 중심이 C인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저 삼각형의 넓이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고 싶다 라고 돼 있어. 자, 일단은 저 원의 방정식을 변형을 좀 해줄게요. 변형해 주시면 자,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9라고 변형할 수가 있고, 자, 이거를 한번 나타내 봅시다. 좌표 평면에. 자, 지금 이제 이 원의 방정식부터 그려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반지름이 3인 원이 그려질 거고, 자, A는 여기 3,0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어서 삼각형 ACP의 넓이가 자연수가 되고 싶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죠? 자, 여기 이제 그 숫자 지우고 C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은 삼각형 ACP. 자, 우리 뭐 이렇게 점 P가 잡힐 수도 있어서 그러면은 ACP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아니면은 그 점 P가 이제 이렇게 위치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어떻게 위치할 수도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위치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결국에는 삼각형의 넓이의 값의 넓이의 범위를 좀 구해주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상황처럼 만약에 그림이 그려지게 되면은 넓이가 최대입니다. 왜냐면은 우리 밑변을 선분 AC로 보게 된다면 지금 AC는 이미 우리가 정해진 점이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길이는 지금 6이 되겠죠. 왜냐면은 3,0 마이너스 3,0 두 점 사이 거리가 되니까. 그러면 넓이의 최대값, 최소값을 확인해 줘야 되는데 그거는 결국 밑변이 정해져 있으므로 높이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높이의 최대, 최소. 자, 높이가 가장 클 때 결국에는 이 반지름일 때입니다. 자, 대문자에. 자, 얘는 이제 반지름일 때 우리가 확인해 주시면 되고, 자, 높이의 최소는 뭐냐? 사실 최소라는 게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없습니다. 왜냐면은 높이를 가능한 0에 가깝게 이렇게 높이를 이제 작게 해가지고 뉘어주면 되기 때문에 거의 이제 이 원 위의 점 P가 이제 이 X축이나 이 원점과 만나는 그 순간에는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니까, 즉 높이가 0이니까 높이의 최소라는 거는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삼각형이 최소한 형성이 되려면은 높이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우리 삼각형의 넓이는 이제 결국에 이제 삼각형 ACP의 넓이는 최소 0보다 커야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최대는 높이가 반지름일 때, 결국에는 삼각형의 넓이 최대일 때에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반지름인 3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삼각형 ACP의 넓이는 그러면은 이렇게 범위가 이제 나오겠는데, 주의할 점은 이 넓이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점 P가 몇 개이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삼각형 ACP.
의 넓이가 1일 때, 2일 때 쭈르륵 해서 8일 때까지로 확인해 보셔야 되겠는데, 여기서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삼각형의 넓이가 1이 되는 순간 있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기 처음에 주어진 요 보라 색깔이 넓이가 1이다라고 가정해 봐. 그러면은 여기 좀 확대를 해보면 넓이가 1이 되는 순간은 지금 요 점 잘 보세요. 요 점, 노란색 점. 자, 요 점일 때는 이제 넓이가 1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얘가 그대로 이제 평행 이동을 이렇게 옆으로 가가지고 이제 요 점일 때, 그래서 이제 삼각형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넓이가 형성이 될 때에도 결국 같은 높이를 가지지 않을까라는 거죠. 같은 높이. 왜냐면은 얘가 이제 길이가 요거 보시면, 자, 요 파란색으로 색칠하는 이 부분이 높이가 되는 거니까 결국에 높이가 같게 되는 점피가 4개씩 있습니다. 4개씩. 왜 4개씩 있냐? 위에 2개 있고 여기 밑에, 사실은 밑에도 우리가 봐줘야 되는 거. 밑에도 이제 해가지고 우리가 이 밑쪽으로도 넓이가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때는 만약에 요 점으로 잡게 되면은 요 세 점을 이제 이을 요렇게 이거 다 지워졌네. 자, 이렇게 이제 해서 이런 주황색 삼각형도 이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넓이의 값당 4개의 점이 존재할 수 있다. 위에 2개, 아래 2개 대칭으로 해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제 28번 확인해 봅시다. 자, 얘는 이제 점 A와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을 때 선분 AP의 길이의 최대 최소값을 구해주래요. 자, 원의 방정식 이미 정리가 되어 있어서 0,0을 지나고 반지름이 5인 원을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자, 6,8 한 요 정도쯤 표시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점 P에 대해서 선분 AP의 길이의 최대 최소다. 자, 결국 우리는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이 있을 때 그 직선과 원이 만나는 두 점, 가까운 점이 최소, 먼 점이 최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최대 최소값은 어떻게 구해줘야 되는가? 결국에는 이제 원의 중심과 처음에 주어진 점까지의 거리값을 이용을 해줘야 됩니다.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좀 이용을 해줘야 되고, 결국 최소는 그 두 점 사이 거리, 원의 중심과 처음 주어진 점까지의 거리 D에서 반지름을 빼고, 최대값은 오히려 반지름을 더해주시면 나온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여기 D 파란색에서 반지름만큼 더 가면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30번 봅시다. 30번 보시면, 자, 원 위의 점에 대해서 요 값의 최대값을 구해줘라라고 돼 있어. 자, 이게 그 무엇을 의미하는 식인지 좀 잘 알아야 되겠는데, 자, 저게 두 점 A, B와 마이너스 3,7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거리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 자, 그러면은 저 원을 한번 좀 표시를 해보시면, 자, 중심이 3,-1이고 반지름이 지금 4죠. 그럼 대략 한 요 정도쯤 그려주고 원이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마이너스 3,7 한 대략 요 정도쯤 있다라고 가정해보고, 결국 이 마이너스 3,7과 원 위를 움직이는 어떤 점 P, 요 P의 좌표를 A, B라고 놨을 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문제라는 거지. 자, 그러면은 원의 중심을 지날 때가 우리 이제 확인해 줘야 되는 게 이제, 자, 처음 주어진 마이너스 3,7과 원의 중심을 이렇게 이제 이었을 때 그 점에, 처음 점에 가까운 점이 최소, 먼 점이 최대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우리가 구해줬었냐? 요거는, 자, 원의 중심에서 이제 요 마이너스 3,7까지의 요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최대값은 그 D에서 여기 반지름만큼을 더 가야 되겠죠. 자, 참고로 최소는 D에서 반지름 R을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자, 33번을 한번 보시면, 자, 두 점 A, B로부터 거리 B가 3대1인 점 P에 대해서 삼각형의 넓이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자취의 방정식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이제 이용해 주는 유형입니다. 자, 요거는 두 가지 풀이 방법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점 P의 좌표를 이제 x, y라고 뒀을 때, 자, 그
P는 A까지와 B까지의 거리 B가 3대 1이다 라고 식을 세워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3PB는 PA라는 식을 쓸 수 있고 양변 제곱합니다. 9 곱하기 PB의 제곱은 PA 제곱이다 라고 쓰실 수 있고, 자, 그러면 저 식을 그냥 이제 써주신 다음에, 식을 주신 다음에 PB 제곱식 바로 쓰겠습니다. x 플러스 3의 제곱, y 제곱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자, PB 제곱이죠. 자, 다시 한번 쓸게요. PB 제곱. 자,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자, 그 다음에 이제 PA 제곱이니까 x 플러스 3의 제곱, y 제곱이라고 써주고, 자, 그러면은 이 원의 방정식을 이제 좀 정리를 이제 좀 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정리를 이제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요거 이제 정리하는 과정을 좀 생략을 좀 할게요. 자, 요거 이제 정리해 주시면, 자, x-2분의 3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4분의 9가 나올 겁니다. 자, 요러한 원이 있는데 그 원 위의 점 P에 대해서 삼각형 PAB의 넓이의 최대값을 찾는 문제라는 거지. 자, 우선 저 원을 한번 좀 그려보시면, 자, 원의 중심이 2분의 3,0이고 반지름이 마찬가지로 2분의 3입니다. 자, 요러한 원이 이제 있는 상황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원 A, B가 있죠. A는 마이너스 3,0, B는 이제 1,0, 요 정도쯤이라고 볼 수 있고, 자, 점 P는 이제 원 위를 움직이는 점입니다. 이렇게 점 P가 위치할 수 있고, 그러면은 요 삼각형의 넓이가 형성이 되겠죠. 자, 어떨 때 최대인가? 결국에는 이 선분 AB의 길이는 정해져 있죠. 두 점 AB는 정해져 있는 길이다 보니까 밑변은 정해져 있어. 그럼 결국에는 이제 높이가 최대일 때를 확인해 주면 되겠죠. 삼각형의 넓이에서 높이가 최대일 때. 자, 높이는 결국에는 이 밑변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뻗쳐 올라갔을 때 요렇게 반지름이 높이일 때가 높이의 최대일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높이가 반지름일 때를 확인해 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은 그 삼각형의 넓이 한번 구해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 넓이의 최대는 높이가 최대일 때인데 그 높이가 반지름일 때가 최대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36번을 이제 보시면 자, 원이 x축과 만나고 y축과 만나지 않도록 하는 실수 a값의 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표준형으로 변형을 해 주겠습니다. 변형해 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나오겠고, 4하고 1 필요하니까 이제 5가 필요하죠. 5변에다 5를 더해서 이렇게까지 좀 바로 정리해보고, 자, 얘 한번 좌표 평면에 한번 나타내 보시게 되면은 2,1을 지납니다. 2,1. 자, 그러니까 다시, 자, 2,1. 자, 여기가 이제 원의 중심이 되는 상황인데, 자, 얘가 이제 잘 보시면 확대해서 볼게. 자, 지금, 자, 이 길이는 1이고 이 길이는 2입니다. 그죠? 원이 x축과는 만나는데 y축과 만나지 않아야 된대. 자, 일단 최소한 x축과 만나려면은, 자, 요런 식으로, 자, x축과 만나면서 가장 반지름이 짧을 때가 이렇게 접할 때겠죠. 물론 더 커도 되긴 하겠지만은 반지름이 가장 짧을 때가 접할 때겠지. 자, 그때 반지름은 1입니다. x축에 접할 때에는 이 y좌표를 봐주면 된다라고 했죠. 자, 근데 반지름이 더 커지면은 이제 어떻게 될까? 이게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게 너무 커지면 안 되지. 왜냐면은 y축과 접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y축과 만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 자, y축과 만날 때에는 반지름이 몇입니까? 그때는 반지름이 2입니다. 2. 자, 그래서 R은 2일 때, 얘는 이제 Y축과 만날 때, R은 1일 때, X축과 만날 때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X축이랑 만나. 야, 돼. 그래서 반지름이 1인 건 가능하지만, 그보다 더 반지름이 너무 커져서 반지름이 2일 때까지 Y축에 접하는 순간까지 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 범위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이게 반지름의 제곱에 해당하는 자리니까 결국에는 이제 a 플러스 2는 반지름의 제곱이죠. 그럼 요거 이제 양변 뭐 제곱해서 우리가 이제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문제 38번을 봅시다.
자, 원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주는 문제인데 우리가 먼저 표준형으로 변형을 해줘야 되겠죠. 바로 표준형으로 변형해 보겠습니다. x 플러스 a의 제곱 y 마이너스 2a의 제곱이 될 거고 나머지 두 개 넘겨주실 건데 우리가 여기서 a제곱과 4a제곱이 더 필요했죠. 자, 이거 이제 내림차순으로 써 보실게요. 이렇게. 자, 넓이의 최소값을 지금 물어보는 문제인데 우리 결국에 이 우변에 해당하는 저 2차식이 a에 대한 2차식이 반지름의 제곱이잖아. 자, 원의 넓이는 반지름이 당연히 작아야 최소이기 때문에 r제곱이 작아야 최소가 될 거야. 결국 이 2차식의 최소값을 찾는 문제입니다. 최소값.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이제 4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 두 점을 지나고 x축에 접하는 두 원의 반지름의 합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x축에 접하는 두 원의 반지름의 합이다. 먼저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한번 세워볼게. 자, 원의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만약에 나왔을 때 x-a제곱, y-b의 제곱이 이제 r제곱이긴 하지만은 x축에 접한다. 그러면은 원의 중심의 y좌표랑 연관이 돼 있으니까 b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었죠. 자, 얘가 두 점 1,1과 2,1을 지난다라고 했으니 1,1 여기다가 우리가 대입해 보실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2,2를 우리가 대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대입하식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기 1-a 제곱 완전 제곱식 바로 전개를 해 주실 거고 1-b의 제곱 바로 한번 전개를 해 볼게요. 자, 그 다음 2,2도 대입한 거 바로 한번 전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b의 제곱 똑같이 써주도록 할게요. 자, 이거 이제 정리를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은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주면은 2차식이 아마 다 소거가 될 거예요. 소거가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자, 빼주시면 2a-3 플러스 2b 마이너스 3이 0 나와 가지고 양변 이제 또 어떻게 돼 이거 이제 2a 플러스 2b는 6 2로 나눠서 a 플러스 b는 3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a를 구해 가지고 거기서 구한 a 값을 뭐 여기다가 이제 넣어 가지고 a, b 연립해서 구해 주시면 확인이 되겠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47번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47번. 자, 두 원이 있는데 두 원의 교점과 1,1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우리 이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며 어떤 특정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자,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했을 때 저렇게 지나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이렇게 작성할 수 있죠. 일단 두 원 중 하나는 그대로 써. 근데 쓸 때 주의할 점은 우변이 반드시 0이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k를 붙여서 씁니다. k를 붙여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7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얘가 1,1을 지난다. 그럼 대입해봐야 되겠지. 대입해서 k를 이제 구해보실 수 있겠죠. k 한번 구해보시고 거기서 구한 k 값을 여기다 대입해서 정리만 해주시면 끝납니다.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해서 계산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9번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다. 근데 직선 y는 x 플러스 3과 수직이다라고 돼 있어. 자, 우리 이 직선과 수직이다라고 돼 있는데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죠. 지금 요 놈은 기울기가 그냥 1이니까 수직인 놈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되어야 곱해서 마 1이 되겠지. 자, 우리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세웠습니까? 우리가 이제 두 원의 방정식을 일단 써주는데 자, 우리가 써주실 때 주의할 점은 우변이 반드시 0인 상태에서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의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빼기로 써주시는 것이었죠. 빼기로. 자, 요거 이제 전개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소거되는 게 확인이 지금 되고요. 소거되는 거. 남는 거씩 써봅시다. 마이너스 4 플러스 4x 마이너스 ay가 0인데 우리 이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얘는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y는으로 정리했을 때 나오는 그 x의 개수가 기울기였죠. 그렇게 해서 a 한번 구해보시면 되겠고 자, 50번 한번 봅시다. 50번. 두 원의 공통현의 중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지금 되어 있죠. 자, 우리가
두 원의 공통현은 자, 이거 어떤 상황이냐면은, 자, 대략적으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두 원이 만약에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두 원의 공통현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공통현을 말하는 것인데, 이 중점의 좌표를 구해라. 중점의 좌표. 여기를 구해라.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은, 우리 저 공통현의 방정식 있죠? 저 빨강색. 공통현의 방정식과 공통현의 방정식. 그 다음에 이 두 원의 중심을 지나는 이 직선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 직선과 만나는 점입니다. 두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직방이라고 쓸게요. 직방. 자, 결국 이 두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연립해 주시면은 그게 중점의 좌표가 나옵니다. 자, 우리 두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방 같은 경우에는 두 원의 좌표가,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1과 0,0 요거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세워보실 수 있고, 자, 공통현의 방정식 어떻게 구했냐? 결국에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줘야 되겠죠? 요 공통현의 방정식은 이제 우리가 이 두 원을 자, 는 0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요 4를 넘겨서 빼기 4로 쓰고 는 0, 얘도 이제 4를 넘겨서 빼기 4는 0이라고 쓴 다음에 저 두 원의 방정식을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는데, 나머지 하나는 빼기로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은 그게 이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그 공통현의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이거 전개해보면 2차식에 소거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 연립해서 좌표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1번을 봅시다. 자, 두 원의 공통현의 길이를 구해주라 라고 되어 있어. 자,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시면, 자, 두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 자, 공통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공통현이 있어. 이 길이를 구해주라라는 건데, 우리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해줄 거냐면요, 우선 이렇게 구할 겁니다. 자, 두 원 중 어느 한 원을 잡습니다. 나는 요 왼쪽에 있는 원을 잡을게. 자, 그 원의 중심으로부터 요 공통현의 직선의 방정식까지의 거리 D라고 할게. 그럼 그 D는 이제 결국에 뭡니까? 원의 중심과 저 공통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처리할 수 있죠. 자, 원의 중심은 이제 우리가 뭐 이제 두 원 중에서 잡아서 하고, 공통현의 방정식을 가지고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씁니다. 그럼 저 D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원의 중심으로부터 교점까지의 거리는 반지름 R이란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나머지 저기 이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A라고 두게 되면은 저 A라는 거는 피타고라스 식이 성립할 거란 말이지. 왜냐면 여기 수직이니까 A제곱 플러스 D제곱은 R제곱이니까 우리 D와 그 다음에 R을 알고 있는 상황이면은 A도 구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겁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우리는 저 빨간색 공통현의 방정식부터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공통현의 방정식은 저 두 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빼서 처리를 했었죠. 근데 우리 반드시 여기 우변이 는 0인 상태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 4를 이항해서 빼기 4는 0으로 만들고, 자, 여기는 이미 되어 있으니까 문제 없어. 자, 그 다음에 두 원의 방정식을 뺍니다. 자, 어느 하나 원방 쓰고 나머지 하나를 이렇게 빼기로 들어가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빼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소거되는 게 보입니다. 소거를 한번 해보게 되면요, 이렇게 소거를 시켜주게 되면요, 남는 거, 자, 빼기 4 더하기 3x 빼기 4y 그 다음에 더하기 9가 0이다. 정리해주면 3x-4y 더하기 9는 0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저 공통현의 방정식 요 놈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그 두 원 중 아무 원이나 잡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원의 중심을 구해줘야 되는데, 자, 왼쪽 게 간단하니까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볼게. 자, 여기서 원의 중심의 좌표 0,0이죠. 그럼 요 0,0과 요 공통현의 방정식까지의 거리는 아까 확인했던 D가 나올 것입니다. D 한번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고, 그 다음에 R은 이제 우리가 저 확인한 동그라미 친 원의 반지름이 2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저 공통현의 길이의 절반에 해당하는 A라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연립해서 구해주자. 자, 피타고라스 풀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3번 한번 확인해 보실 건데 53번은 자, 저 원의 둘레를 2등분하는 상황이다라고 돼 있어. 자, 우리 일단 그 어떤 원이 하나가 있는데 이 원이 2등분이 되려면은 원의 둘레가 2등분 된다? 그러면은 그 둘레가 어떻게 2등분이 되냐? 이 지름에 해당하는 양끝점 있죠? 양끝점. 자, 결국에는 그 지름의 양끝점을 지나는 순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지름의 양끝점. 그러면 지금 이 원이 둘레가 2등분이 된다. 어떤 원에 의해서? 지금 위에 있는 요 원에 의해서. 그래서 저 파란색 원이 이제 요 지름의 양끝점을 지나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저 파란색 원은 뭐 이런 식으로 뭐 좀 크게 좀 그려진다라고 가정해 볼게. 자, 이렇게 되어야 저 검은색 부분에 해당하는 요 원이 이제 2등분이 됩니다. 둘레가. 즉 정리하면은 지금 저 검은색 원 있죠? 저 검은색 원에 이 검은색 원의 지름이 결국 두 원의 공통현이 되는 순간입니다. 공통현이 되는 순간. 자, 요러한 상황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줘야 돼. 요러한 상황으로. 자, 그러면은 요러한 상황으로 볼 수 있고 우리 이제 요걸 이제 어떻게 좀 풀어야 되나 한번 확인을 보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공통현의 방정식 있죠? 공통현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공통현의 방정식은 두 원의 방정식을 뺐었죠. 자,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y 마이너스 6. 여기서 나머지 하나를 빼주시는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빼주게 되면은 공통현의 방정식 혹은 저 검은색 원, 작은 원의 지름이 나오게 되겠죠. 저기 이제 지름이 나오게 될 것인데. 자, 근데 지금 이 공통현의 방정식은 저 검은색 원의 중심인 몇 콤마 몇? 자, 요거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해줘야 되겠죠?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마이너스 4 넘겨서 그냥 4 여기 1을 더해주니까 5라고 볼 수 있어. 결국 저 원의 중심인 마이너스 1,0을 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공통현의 방정식 이놈이 이제 뭘 지난다? 이제 마이너스 1,0을 지난다. 대입해서 a 값 구해보시면 되겠죠. 자, 55번 직선 y는 mx가 저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떤 원이 있을 때 그 원이 넓이가 2등분 되려면은 그 원의 중심을 반드시 지나야 됩니다. 중심. 자, 요거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해주면 중심 좌표를 알 수가 있겠죠. 자, 바로 해보겠습니다.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4의 제곱이 결국에는 뭐다? 자, 4하고 16 더해줬으니까 20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저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2,4가 될 것이며 어떤 직선이 요 y는 mx라는 직선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다? 얘가 이제 원의 중심을 지나게 돼서 2등분이 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저 원의 중심의 좌표 대입만 해주시면 m이 나오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9번을 한번 봅시다. 두 점 A, B가 나와 있는데 저 관계식을 만족하는 점 P의 자체 방정식을 구해라. 단순한 문제입니다. 점 P의 좌표를 이렇게 x, y라고 두시고 저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이 40이다라는 식만 세워주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자, 식만 써보겠습니다. 자, PA 제곱 x 플러스 4의 제곱에 y 제곱 그 다음 PB제곱 x-4의 제곱에다가 이제 y제곱의 합인데 얘가 40이다. 이거 그냥 정리해 주시면 끝나고요. 자, 그 다음에 61번을 한번 봅시다. 점 A와 저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을 때 선분 AP의 중점이 그리는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돼 있어. 자, 우리는 이게 어떤 상황인지 먼저 상황의 이해부터 한번 좀 해볼 건데 자, 저 원부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3 대략 이 정도쯤 잡고 우리가 이제 자, 이렇게 원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자, A는 한 요 정도쯤으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점 P는 원 위를 움직이는 건데 그 점 P가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있을 때 우리는 선분 AP의 중점이 어떤 도형을 그리는가 라는 거지. 이렇게 이어주시게 되면은 중점은 여기가 될 것이죠. 혹은 또 다른 점 P를 만약에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은 그 선분 AP의 중점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그려주시게 되면은 뭐 요 정도쯤 나오게 될 것 같아. 만약에 점 P가 여기 있게 된다면은 그 점 P와 선분 자, 점 A를 이어주게 되면은 결국에는 자, 다시
이렇게 이어주시게 되면은 한 요 정도쯤 중점이 있겠죠. 자, 그러면은 그 중점들을 이어서 우리가 어떤 도형이 나오나 확인해 보실 건데, 이게 해보시면은 원이 나옵니다. 원이. 자, 원이 나오게 되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거 어떻게 좀 풀어주셔야 되냐면은, 자, 보세요, 이거. 자, 이게요. 그 점 P의 좌표를 우리가 이제 x, y라고 둘 거야. 점 A의 좌표는 2, 마이너스 1이죠. 그 선분 AP의 중점을 M이라고 두고 그 점의 좌표는 우리가 이제 A, B라고 두겠습니다. 자, 우리 선분 AP의 중점인 A, B가 이제 있는데, 얘를 이 선분 AP를 가지고 중점식을 써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2분의 x 플러스 2, 2분의 y 빼기 1이 나온단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 어떤 식들을 세워볼 수 있냐면은 이 중점이 결국에는 같은 거니까 A는 2분의 x 플러스 2고 그 다음에 이제 B는 2분의 y 빼기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x를 좀 구해보면은 양변에 2 곱하고 요 1을 넘겨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도 y를 구하기 위해서 1을 곱하고 마이너스 1을 넘겨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우리 xy는 이제 이 점 P, 요 점 P에 해당하는 그 좌표인데, 점 P는 원 위의 점이죠. 원 위의 점. 그러다 보니까 저 점의 좌표는 이제 우리 이 원의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이 x, y 값을 저 원방에 대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입해 보시게 되면은, 자, x 플러스 2의 제곱인데 요걸로 넣어서 계산해 보시면은, 자, 2a의 제곱. 그 다음에 2b 플러스 1 여기다 대입해 보시게 되면은 얘가 이제 2b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며 8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요거 이제 다 전개하실 필요 없고 이렇게 볼 수 있잖아. 자, 요거 이제 2 곱하기 a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2 곱하기 b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으로 봐주실 수 있겠죠. 전개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건. 그 다음에 이제 얘는 그럼 4a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4부터 미리 계산해서 이렇게 식을 써서 양변을 4로 나누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a, b라는 거는 이 중점에 해당하는 좌표였습니다. 중점의 좌표. 결국 x좌표, y좌표이기 때문에 x, y로 다시 되돌려 놓으시면은 이게 이제 방정식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이제 있는데,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어떻게 해주시는 거냐. 자, 요건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요게 이제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냐면은 중점이잖아, 중점, 그지? 자, 이게, 자, 자세한 증명은 좀 이제 생략을 할게. 요런 느낌이야. 결국에는 a 2, 마이너스 1과 원의 중심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2, 3 요게 있잖아요, 이제, 그지? 결국에는 이 원의 중심의 좌표를 내가 이제 c라고 두면은 저 선분 AC의 중점이 있죠? 선분 AC의 중점이 그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도형의 넓이에 해당하는, 다시 그 도형의 중심이 됩니다. 이 선분 AC의 중점, 즉 점 A와 이 원의 중심을 이었을 때 선분 AC의 중점이 결국에는 이제 뭐가 된다? 새로운 그 도형의 원의 중심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원래 있던 이 반지름 지금 2루트인데 이게 지금 중점이니까, 중점이라는 거는 어떤 선분의 길이를 반 자르는 거잖아. 그래서 반지름도 반 잘라서 루트 2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그 중점이 그리는 도형은 어떻게 확인해 주시면 되냐,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처음 주어진 점과 원의 중심을 가지고 이었을 때 그 중점, 이 새로운 원의 그 자취의 원의 중심, 기존에 있던 반지름은 절반이 된다. 약간 중점이니까 중점은 선분 A, 어떤 선분의 길이를 반 자르게 하는 효과가 있잖아. 그래서 반지름이 반토막이 난다 라는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요거 잘 좀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이제 63번을 봅시다. 63번. 자, 63번. 자, 점 A와 원 위에 점 P를 잇는 선분 AP를 1대1로 내분하는 점 Q의 자체 방정식을 구해라. 자, 지금 첫 번째 방법으로 풀면 A는 6,0이고 그 다음에 P는 이제 우리가 X, Y라고 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분 AP를 1대2다. 그러면은 이제 1대2로 내분하는 점에 대해서 나와야죠.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그 내분하는 그 점의 좌표를 우리가 일단 A, B라고 두고 얘를 B라고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선분 AP를 1대1로 내분하는 거 여기서도 내분점 공식 써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1 더하기 2분의 그 다음에 이제 1 곱하기 x 더하기 2 곱하기 6. 자,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y 더하기 2 곱하기 0 이렇게 해서 그냥 뒤에 플러스 0을 무시해 주시고, 자, 얘가 결국에는 저 점 B의 좌표 A, B와 일치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확인해 보시면, 자, A는 결국에 3분의 X 플러스 12. 자, B는 3분의 Y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서 X는 Y는 으로 정리해 보시게 되면, 자, 첫 번째 X 구할 때 3 곱하고 12 넘겨. Y 구할 때 3 곱해. 이렇게 되겠지. 자, 이 XY라는 거는 지금 위에서 확인해 보시면은 이게 지금 점 P, 요거는 어떤 원 위의 점이었습니다. 원 위의 점. 원 위의 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의 방정식에 해당하는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대입해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저 원의 방정식에 대입해서 정리를 한번 해 보실 건데, 여기 나온 XY를 대입할 겁니다. 근데 그냥 대입하기에는 조금 지금 복잡하니까 저거를 좀 표준형으로 정리를 하고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6Y 플러스 9는 0이라고 지금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여기 맞죠? 자, 먼저 완전제곱식 변형을 바로 해주겠습니다. X 플러스 3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 9가 될 거야. 자,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줍니다. 대입해 주시게 되면, 자, X 자리에 이제 3A 빼기 11을 넣습니다. Y 자리에 3B를 넣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 이제 정리를 한번 좀 해보시면, 이제 3으로 이제 묶어서 저거 전개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고, 뒤에 것도 이제 3으로 묶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저거 전개해보시면 9에 A 빼기 3의 제곱 9에 자 B-1의 제곱이 9 해가지고 이제 양변을 9로 나눠주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원의 방정식이 등장했는데, 우리 요 A, B는 이제 사실 그 1대2로, 자, 2대1이었죠. 조금 요거 지금. 1대2네. 1대2로 내분하는 그 점의 좌표였는데, 결국 X좌표가 A, Y좌표가 B니까 다시 XY로 되돌려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답을 골라주시면 되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이제 있는데, 두 번째 방법은 쉬운 방법입니다. 자, 이거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냐. 자, 요거 한번 그 그림을 한번 좀 그려 보실 건데, 얘 원의 방정식이 아까 뭐였었냐면은 요게 이제, 자, 이거 좀 잠깐 지우겠습니다. 이거는. 자, 요게 이제 뭐였었냐. x 플러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y 빼기 3의 제곱이 9였었고, 요걸 한번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자, 요 정도쯤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원이 이제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점 A는 지금 한 대략 한 요 정도쯤으로 이제 놓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이게 자, 이 점 P를 있는 선분 AP를 1대2로 내분한다. 점 A에서부터 P까지 1대2라는 거지. 1대2.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원의 중심에서 약간 이렇게 그 접할 때로 우리가 P를 만약에 잡아주게 되면은, 접할 때 이렇게 잡아주시게 되면은 얘가 지금 1대2로 내분하는 점 Q를 우리가 확인하고 싶대. 자, 그러면은 1대1로 내분하는 점 Q가 어떻게 되냐면요. 자, 원래는 이렇게 이제 이어주시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 정도쯤 이제 될 거란 말이지. 그래서 1대2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대2. 근데 이게 결국에는 그 원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 보시다 보면은 이 점 Q가 이제 자취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자취가 나오게 되냐. 지금 다른 접선을 한번 좀 그어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 다른 접선. 결국에 점 Q는 원의 방정식의 자취를 띠게 될 겁니다. 원의 방정식. 자, 이렇게 원의 방정식의 자취를 띠게 되는데요. 이게 결국에 이 작은 원이랑 여기 왼쪽에 있는 큰 원이랑 이게 닮음이 성립합니다. 닮음이 1대2 닮음입니다. 다시 3대1 닮음입니다. 3대1 닮음. 왜냐면은 지금 여기 잘 보시면,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지금 잘 보시면은 지금 여기까지는 거리 B가 1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로 따지면은 전체 3이 되는 거 아니야? 3이.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 약간 원의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여기도 이제 1이면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의 길이는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닮은 비가 이제 3대 1인 원이 나오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반지름도 마찬가지로 1대 3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반지름은 이제 3대 1이 되는 관계가 되는 것이니까 이 처음에 주어진 원에서 3분의 1을 해주면 새로운 원의 반지름이 되는 것이고, 처음 주어진 원은 지금 반지름이 지금 몇이었냐면 3이었으니까 새로운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1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결국에 이제 요 A와 그리고 여기 문제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었던 원의 중심의 좌표 마이너스 3,3이죠. 결국에는 얘네 둘을 이제 여기 이제 원의 중심을 C라고 잡으면 선분 A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있죠? 내분하는 점. 저 내분하는 점이 결국에는 이제 요 점이 되는데 요 점. 요게 이제 새로운 원의 중심입니다. 새로운 원의 중심.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원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저 AC 가지고 원의 중심좌표 구해보시다 보면은 제가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요.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얘가 이제 뭐 3,1 이렇게 좀 나올 것 같네요. 보니까.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제 1번 풀이처럼 이렇게 다 풀어서 하는 풀이가 이제 정석이지만은 우리 이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기존에 있는 점과 원의 중심 가지고 얘네 두 개 가지고 이제 우리가 1대1로 내분하는 점이 새로운 그 도형의 원의 중심이고, 반지름은 지금 A에서부터 1대2니까 총 1대3으로 봐서 우리는 큰 원은 반지름이 3에 대응되는 비율, 작은 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보라색 원은 이제 1에 해당하는 비율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4번입니다. 점 P가 저 원 위를 움직일 때 이번에 무게중심의 자추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좀 나와 있어. 자, 그러면은 이 무게중심을 구하기 전에 점 P의 좌표를 이렇게 x, y라고 두고 하겠습니다. 자, 무게중심은 좌표를 우리가 a, b라고 둘 거고요. 근데 우리 이 세 점의 좌표가 나와 있다 보니까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무게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놨을 때 그거는 다 더해서 나누기 3으로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3분의 x-2, 5 더해주고, 자, 3분의 y 더하기 4 더하기 2에서 이렇게 써주실 수 있는데, 여기서 a, b를 구해주시다 보면은 3분의 x 플러스 3, b를 구해주시면 3분의 y 플러스 6이 나온단 말이죠. 자, 여기서 x, y를 구합니다. 바로 구해보면은 x는 3a 빼기 3, y는 3b-6이 나오게 되는데, 결국에 이 x, y는 결국에 이 점 P를 우리가 이 점 P를 이 원 위에 있는 점으로 잡았기 때문에 저기다 대입할 수가 있습니다. 저 원방에다가 여기 나온 x, y를 대입해 보시게 되면, 자, 3a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자, 3b-6의 제곱은 9라고 우리가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전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3으로 좀 잘 묶어서 처리해 주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잘 보시면, 자, 3에 자, b-2의 전체 제곱이 9다. 자, 전개주면 9의 a-1의 제곱 더하기 9의 b-2의 제곱은 9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결국에는 양변을 9로 나눠주시게 되면은 답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답 찾아주시면 되고,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이 또 이제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은 약간 좀 요런 느낌. 잘 보세요, 이거. 자, 지금 저 원을 한번 좀 그려볼 건데, 원의 중심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 0,0이고 반지름이 3이죠. 저 두 점도 한번 표현해 보면은 A가 이 정도, B가 한 대략 이 정도쯤으로 표현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삼각형 ABP의 무게중심 주의 자체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자, 이제 이 무게중심은 점 P의 위치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이렇게 점 P가 잡힐 수도 있는 것이고, 다시 이렇게 점 P가 잡힐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무게중심의 좌표가 한 대략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까? 한 대략 뭐 요 정도쯤 위치할 것 같아요. 대략 요 정도 파란색. 자, 만약에 이제 다른 점을 P로 잡았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그때는 대략 한 요 정도쯤 잡힐 것 같습니다. 한 대략 요 정도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원을 한 요 정도 위에 있는 점으로 잡아주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때는 이제
무게중심의 좌표가 한 요 정도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무게중심의 자취의 방정식은 결국 확인해 보시면은 이 원이 나오게 되거든, 원이. 그리고 이 원의 자취의 방정식을 결국 구하는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 얘가 약간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냐면은 요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무게중심은 좌표 구할 때 우리가 나누기 3을 한단 말이지, 나누기 3.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해야 할 저 파란색, 저 무게중심 G의 자취의 방정식은 반지름이 기존 원의 나누기 3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누기 3의 느낌으로. 그 다음에 그 새로운 원의 중심 있죠? 새로운 원의 중심은 이제 이 A와 그리고 B와 그리고 이제 처음 줘줬던 요 원의 중심의 좌표 0,0 이 세 점에 해당하는 무게중심이 결국에는 이제 새로운 원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원의 중심. 자, 확인해 보게 되면은 요 세 점 가지고 무게중심 구해준다 1,2가 나오고요. 요 반지름, 기존 원의 반지름이 지금 여기서 이제 3이었거든. 나누기 3을 해주게 되면 1이니까 원방 작성해 보시면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이 1 해서 밑에랑 동일한 답이 나오게 되죠. 자, 이거 아까 이제 xy로 바꿨어야 되는데 이거 xy로 바꿔서 써주셔야 됩니다. a, b는 x좌표, y좌표였기 때문에. 자,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이제 뭐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이제 좀 생략을 좀 하고 대략적인 느낌으로 보시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이 삼각형들이 이제 닮음을 이제 우리가 이용해서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거든요. 닮음을. 그래서 이제 약간 이 세 점 A, B 원의 중심을 가지고 만들어낸 요 삼각형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새로운 요 원의 중심, 자, 요 원의 중심 노란색에 해당하는 요 세 점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이게 약간 3분의 1로 축소가 되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하고 원의 방정식 단원 이제 뒤에 문제 주요 문항 몇 개 봤는데 마치겠습니다.